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딱 보니 묘바람입니다. 악지 중에 악지란 말이다. An eerie breath of fresh air is blowing on Korea's movie market. This year's first and biggest blockbuster, Exhuma, has burst onto the screen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관불의 억지에 질천불 수호인신 연기 가세 자해 60갑자 종불화생 위아도제 복입 전문이라. 저게 사람관 맞아? 판에서 뭐가 나왔다고 이 사람아!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Over 5 million saw the occult horror film in its very first week, and it is opening to rave reviews in Indonesia and around the world. Our globalist is Exhuma's director Jang Jae-hyun, whose credit includes occult legend The Priest and The Sava, the Sixth Finger. 가짜들인 것이지 위험이다. 신도수가 아주 사람들이 도통 얼굴도 안 보이고 나한테 좀 이상했어요 저기. We talk about what is behind the explosive popularity of Exhuma and why the world is obsessed with Korea's unique horror films.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우리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땅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네, 컷 오케이. Welcome to the Globalist.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요새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정말 파묘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해서 많이 봤지만 그 흥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좀 놀라워요. 저도 좀 어리둥절할 정도로 참 너무 어벙벙하죠. 예. 기분이 좀 좋은 거는 네. 좀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스릴이라든가 긴장감이라든가 그런 거를 최대한 좀 많이 감안하고 영화를 제작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극장에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좀 있었는데 좀 극장에서 보면 재밌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의 영화를 만들고 싶으셨. 예.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외국에서는 특히 이제 상영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이 영화는 한국에 있는 무속인, 풍수지리사, 네. 그다음에 장의사 네. 이렇게 4명의 멤버들이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부자의 묘를 이장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묘를 이장하면서 생기는 그런 초자연적인 미스테리의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에 좀 이상한 집안에 다녀왔거든요. 밑도 끝도 없는 뭐 그냥 부자예요? 시작이 좋네. 내가 한 40년 단파 먹고 살았지만 여기는 도저히 모르겠다. 근데 굉장히 그 주제가요. 한국적인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묘자리랑 굉장히 관련된 주제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묘자리가 잘못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해외 개방을 하면서 호러물의 어떤 근본적인 소재가 된다는 거는 좀 특이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 뭐 공동묘지라든가 어렸을 때 중국에 있었던 그런 뭐 강시영화라든가 묘에 대한 어느 그로테스크함은 어느 나라든지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묘지가 주는 그 느낌은 그렇죠. 뭐 네. 어린나라 네. 똑같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그런 정서를 풍수지리라는 플러스로 무속이라는 그런 한국적인 요소를 가지고 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서 오는 그냥 제목만 들어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호기심과 공포감 예, 그런 요소를 좀 제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 영화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묘를 보면서 느끼셨던 그런 그렇죠. 공포감을 영화로 살리신 예.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시골 마을에 살았거든요. 근데 맨날 뛰어놀고 하던 뒷산에 어느 묘가 있었는데 이제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무덤을 이장하는 장면을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구슬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맨날 뛰어놀던 그 무덤을 삽으로 이제 사람들이 파기 시작하는데 점점 들어갈수록 흙 색깔과 막 거기서 오는 그런 기묘한 풍경들 그리고 도대체 뭐가 나올까 정말 오래된 생각보다 너무 자그마한 한 100년 가까이 됐던 나무관을 떠올리는 장면이 뭐라고 할까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묘를 파고 가는 동안은 되게 과거로 가는 여행 같은 느낌? 왜냐하면 그 흙들은 그 당시 때 묻었던 흙들이잖아요. 그죠? 점점 네. 100년 전에 만졌던 관을 꺼내는 거잖아요. 네. 그 과거로 가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리고 그 관에 대한 그런 어떠한 복합적인 감정들, 궁금함, 열어보고 싶기도 하고 열면 뭐가 있을까? 나올까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감정을 좀 장르라는 틀 안에서 좀 재밌게 풀어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그렇게 감독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이전 영화들의 종교적인 색채랑은 조금 다른 그렇죠. 측면인 것 같아요. 예. 원래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예, 검은 사제들과 사바 같은 경우는 되게 종교를 베이스로 둔 이야기지만 이번 파묘는 어떻게 보면 종교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풍수지리사도 풍수지리라는 이 학문도 굉장히 아카데미컬해요. 풍수지리사를 만나면 의외로 네, 지질학자 교수님 네. 예, 만난 것 같고 네. 그리고 무속이란 것도 종교라기보다는 어느 문화적인 이제 차원까지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그게 종교적인 접근이랑은 많이 다른 배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풍수지리적인 쪽이나 아니면은 구슬을 한다든지 샤머니즘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국과 접속돼 있는 그런 소재와 주제, 굉장히 한국적인 거를 셀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맞나요? 감독이 제가 시나리오를 적을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제일 저는 중요시 여기는 게 토종 한국 사람인 내가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보러 가겠나? 첫 번째 관객은 저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는 관객을 생각하고 그 제 옆에 있는 어느 가까운 누군가들이 과연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재밌게 보겠나를 생각하지 만들 때부터 외국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예. 근데 오히려 가장 한국적인 것이 또 가장 인터내셔널하다라는 그죠? 그런 말도 네. 있듯이 한국 관객들을 위해서 가장 집중해서 만들긴 했습니다. 네. 예. 한쪽으로 이렇게 보낼 땐 굉장히 구슬하는 장면들이나 그런 것이 진짜 같아요. 배살구슬 해보죠. 유세차임이 그게 진짜 굿이에요? 100% 진짜 굿이죠. 100% 진짜. 예. 왜냐하면 영화의 힘은 보통 특히 이런 장르 영화일수록 현실과 굉장히 맞붙어 있어야지 재미가 있지. 처음부터 가상적이거나 처음부터 너무 인공적인 뭔가가 나오면 사람들이 영화에 긴장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그 무속인이라는 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이걸 만들면서 그분들의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좋은 점과 어떻게 보면 멋있는 점을 두각시킬 수는 있겠지만 거의 100% 진짜의 모습들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지 또 영화 힘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연구를 하시면서 구시고 무속신앙님들과 굉장히 많이 그 접속을 하고 굿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앞에 영화들 검은 사제들도 그렇고 사바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다 무속인들이 나와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유명하다는 한 50명 정도의 무속인들이라는 연락을 하는 사이예요. 예. 네. 근데 이제 무속인들도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 영화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찾는 게 어려운 거지.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 직업 뒷면에 있는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오히려. 근데 그 직업 뒤에 있는 뭔가를 사람들이 전체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한국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무속신앙을 아니면 이 샤머니즘, 이 굿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감독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그럼요. 검은 사제들은 가톨릭 구마 사제의 이야기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때 가톨릭 구마 사제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고 오히려 무속인들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던. 오히려 가톨릭보다는 예. 무속인들과의. 예, 왜냐하면 구마 사제들은 의외로 되게 기독교적 베이스는 되게 이분법적인 그런. 그죠. 선과 악. 그렇죠. 정확하거든요. 예, 그죠. 근데 이 무속의 세계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게. 그리고 무속인의 역할이 통역사의 역할이 많아요. 그러면은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 사이의 통역사? 통역사. 그리고 이유 없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에 하나 뭐 99.9%고 0.1%가 있다고는 하긴 하는데 네. 모든 우리나라의 이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 일이 발생됐냐? 할아버지의 묘자리에 물이 들어왔다. 아니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안 지내준다. 뭐 네. 누구 무슨 원한이 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굿이 다들 좀 이렇게 무섭다고 그러는데 네. 마지막에 가면 다 울고 나와요. 네. 그 저도 이렇게 파묘 보면서 굉장히 이런 그 묘에 대한,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그가 쭉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감독님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진짜 무속 신앙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건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쓰지를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명확한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거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무속 자체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모르겠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를 찾아가는 게 그 무속인들의 역할이에요. 네, 네. 왜 그럴까? 이 분이 왜 아프실까? 이 가족이 왜 무슨 일이 있을까를 파헤치는 게 무속인들이 하는 일의 거의 반이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무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왜 외국에서는 무속 샤머니즘 이런 걸 할 때는 좀 다른 게 우리나라에서는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을 나쁘게 하는 무속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무속인들의 99%는 다 일종의 통역사예요. 그러니까 파묘라는 거와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그 호러 엑소시스트나 뭐 그런 거랑은 다른 그런 요소가 그런 데서 나오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엑소시스트 같은 경우도 악마는 그냥 악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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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그냥 악마. 흑펠기도 그냥 흑펠기고 옆에 있으면 배고프면 네. 깨물고 뭐 이런 캐릭터들인데 저희는 왜 이 집이 아프고 왜 이 영이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파헤쳐가는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이 장르를 호러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호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파헤쳐가는 거죠. 왜 이럴까? 그러면은 약간 미스테리랑 비슷한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미스테리 구조를 이 영화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스터리적인 이런 파묘의 요소가 외국 관객들한테까지 잘 전달이 될까요? 운 좋게 이번 파묘라는 영화를 이제 베를린 영화제에서 이제 프리미어로 관객들과 만났었는데
의외의 반응들이 엔터테인먼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 주더라고요. 무서워한다기보다도 무서워하는 장면 무서워하고 네, 네. 재밌는 장면은 되게 크게 웃고 뭐라고 할까 되게 신나게 영화를 즐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단 약간 극장의 문화의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한국에서의 극장은 옆 사람한테 방해가 될까 봐 네네네. 크게 웃지도 않고 뭐 혼자서 이렇게 그 감정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은 막 소리까지 쳐요. 아 저기 영화관 영화관에서 죽여 막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크게 웃고 옆에 사람이랑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즐기는 장면을 보고 이 영화가 그러기에 괜찮은 요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감독님이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예, 꽤 처음 겪어보는 반응이었었던 것 같아요. 극장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관객들이랑 만나볼 기회도 좀 있으셨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어떻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궁금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속이라든가 풍수지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되게 한국적인 그런 신비한 맛을 봐서 더 궁금해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의 해외 반응이 기대가 될 만하네요. 네, 저도 긴장이 많이 돼요. 현장에서 되게 막힘이 없었던 것 같고 왜 장인이라고 불리시는지 알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재미지게만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한국 영화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그 자기만의 그 장르를 아주 잘 개척해 나가고 있구나. CG로 안 하신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감독님도 대단하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될까?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죠. 한 2년 가까이 같이 지내면서 이분들의 특색과 그다음에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소재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묘는 몰입감이다. 기괴하고 묘하고 인간, 자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한 영화. 저희 영화 파묘 많은 기대해 주시고 상을 잘 차렸으니까 와서 그냥 아무 선입관 갖지 마시고 그냥 잘 잡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지금 검은 사제들, 사바하, 이제 세 번째 파묘. 어떻게 보면 오컬트. 근데 이 장르를 시작하신 이유는 뭐세요? 그렇다고 무덤에서 한 것 때문에 이 검은 사제들을 시작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옛날에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류의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를 다루는 그런 영화를 좋아했었는데 일단 한국에서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싶어서 만드는 그런 개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저 스스로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내가 왜 이런 거에 매혹이 되나. 성인이 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사회든지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사랑, 의리, 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회 집단은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 가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렇고 유독 교회 가거나 저는 기독교여서 교회 가거나 절에 가거나 그런 공부를 할 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그런데 이 세상은 톱니바퀴처럼 막 돌아가고 모든 게 숫자가 지배하잖아요. 점점점 더 사람도 이 사람이 쓸모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그 사람의 영혼보다 그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점점 더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안 믿고 너무 터부시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요, 그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사랑, 정 그런 영화를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여러 감정이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을 못하는 현상 중에서 이 오컬트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거에 딱 집중하셨던 이유는? 오컬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호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과 영혼도 유령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고 제가 또 좋아하는 장르다 보니까 내적인 열망과
또 영화인으로서의 또 이런 열망이 합쳐져서 이런 장르에 제가 몰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드라큘라가 여러 번 만들어졌던 근데 이제 것 같은데요.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옛날에 그 게리 올드만 그런 드라큘라를 좋아하는데 그 영화는 저는 너무 멋진 멜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I want to be what you are. I want to see what you see. I want to love what you love. Take me away from all this death. 그 영화가 드라큘라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되게 막 무서운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되게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영화의 그 코어는 시간을 뛰어넘은 영원한 사랑에 대한 그런 열망의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되게 장르라는 틀 안에서 그렇게 풀어내는 걸 보고 참 재밌게 너무 저는 교과서처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파묘라는 영화가 겉으로는 좀 그로테스크함도 있고 그런 장르성이 있지만 영화를 뜯어보면 되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우리의 상처와 이런 거를 보듬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따뜻한 영화. 예. 따뜻하다기보다는 네. 저는 끝날 때 관객들의 마음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끝날 때 후련했으면 좋겠어요. 아픈 고름을 빼낸 듯한 그런. 그래서 후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제대로 끝났구나. 제대로 끝났구나. 해소됐구나. 해소됐구나. 나는 그게 저희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돼서 그러는지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많이 문제를 내곤 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되게 좋지만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영화를 만들 때 주제를 그렇게 막 도드라지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영화의 극장이 끝났을 때 재밌게 보고 끝났을 때 무슨 감정이냐 그거를 향해 가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 효도하자라는 영화를 만들면 너무 안 좋아요. 영화가 너무 후져져요. 1차원적이죠. 네, 굉장히. 그렇죠. 근데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영화를 나오면서 그냥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엄마 그냥 전화했어라고 하는 영화가 저는 그게 이 영화의 미디어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감정을 향해 항상 가곤 하죠. 네. 이제 말하자면 희망적이죠. 살만하다. 예, 맞습니다. 삶이 살만하다. 뭐 예, 그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예, 끝나야 예, 된다. 저는 일단 그렇게 느꼈어요. 예, 저는 그게 이 영화를 만들 때 왜냐면 어떤 영화들 보면 끝나면 이게 찝찝하고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경우가 보통 이런 장르들이 많이 뜨는 많이 그렇게 방법이긴 하잖아요. 해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놀라운 측면이 좀 있긴 있었어요. 예. 일부러 그러시고. 원래는 안 그러려고 했어요. 원래는 원래는 좀 더 막 그로테스크하고 더 막 음침하고 그렇게 하는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만드는 동안 코로나가 터졌어요. 시나리오를 쓰는 동안. 저도 극장에 갈 때 마스크 쓰고 뭐 QR코드 찍고 정말 몇 명 안 되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극장이 없어질까 봐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꿈을 키운 곳인데. 근데 극장에서 나오는데 너무 우울한 영화를 봤어요, 그때. 그때 이 코로나 때 사람들이 어렵게 극장에 왔는데 후련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겪었던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도 아직도 살만하다 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야 되겠구나. 예, 그리고 좀 그 우리 가족 같은 캐릭터들이 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흐뭇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긍정적인 그런 후련함을 좀 주고 싶었어요. 이해가 갑니다. 예. 제가 이때 감독님께 말씀하시니까 아직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이제 감독님 말씀을 듣고 영화를 보면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그죠? 감독님 그 한국의 그 이런 이 오컬트 영화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그러면 곡성을 취급하면서 감독님 작품도 곡성이랑 비교가 되는. 아유, 그렇죠. 저야 뭐 워낙 좋아하는 선배 감독님이시고 저도 워낙 좋아하는 작품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작품들이 나와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팬층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선배 감독들이 그렇게 또 좋은 본보기가 돼주면 또 저희들이 또 네. 후배들이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예. 그러면 감독님 파묘가 이렇게 성공을 하는데 앞으로 다음 작품을 또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예, 파묘를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묘를 보시면 제가 다음 작품 어떠한 작품을 갖고 나올 때 아 이래서 파묘를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파묘 안에 벌써 다음 작품의 키가 뭐 있네요. 어느 정도 뭐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럼 한번 다시 봐야 될 하여튼 기대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작품.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예, 감사합니다. 네. And that's it for me. I'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globalist who's putting Korea on the map. Sun Ji out.